6강에 너와 나만의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작품 감상 포인트에 보시면, 자, 6.25 전쟁이란 이런 극한적 상황 속에서 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한 세 병사의 심리와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보는 소설. 자, 여기 인물이 세 사람이 있네요. 자, 지금 주대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중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김일등병. 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은 전쟁의 상황에서 너무 적진깁숙하게 지금 들어가 버린 거야. 자, 그래서 누가 아군과 지금 차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아군이 있는 쪽으로 다시 와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주대희가 지금 총상을 입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다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현중이와 김일등병이 두 사람을 번갈아서 업고, 그걸 또 길이 있는 대낮에 길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적군의 지금 적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산길을 통해서 계속 해갖고 걸어가지고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그 평지를 혼자 걷기도 지금 여길 텐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장을 한 상태에서 산길을 지금 주대의를 업고 가는 상태니까 상당히 지금 힘들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부상을 당한 주대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김일등병 그리고 여기 현중이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삶에 대해 대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가볼까요? 자, 퍼뜩 현중이의 눈이 주대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이 현중이는 어떤 인물? 상당히 지금 이기적이에요. 자, 그리고 주대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비해 주대의는 지금 어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인물로서, 자, 지금 현중이는 주대의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아니, 어차피 전쟁의 상황에서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차라리 당신이 목숨을 끊으면 권총 자살을 하게 되면 그리고 어떻게 자기랑 팀 1등병만큼이라도 살아서 아군 진지까지 가지 않을까. 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권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상급자예요. 함부로 당신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지금. 자, 그리고 그러는 그의 눈앞에는 또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아랫부분 내용입니다. 자, 한결같이 누렇게 뜬 하늘에는 자, 황달든 태양이 타고 있고, 자, 이 황달이라고 했으니까 노랗게 지금 태양이 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지금 한없이 넓게 깔려있는 불모의 황양. 자, 불모지라고 있어요. 자, 풀 한 폭이 지금 자라지 않는 넓은 들판이 보이고, 그 한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습니다. 바로 현중이 꿈입니다. 자, 바로 앞에 누렇게 뜬 메마른 흙바닥에 개미 구멍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이 개미 구멍에서 누런 빛을 한 조그만 개미떼가 연달아 기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구멍 입구에 같은 빛깔의 왕개미가 대기하고 있어요. 서서 자꾸만 목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가지로 여기 발 있죠? 이걸 여기 입으로 집게로 해가지고 나오는 개미를 이 왕개미가 계속 목을 짜가 죽이는 거예요 지금. 자, 이때 자,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면 되냐. 자, 여기 있는 지금 조그만 이 개미들은 바로 뭐냐. 이 현중이를 포함한 하급자들. 그 앞에서 지금 위에 권력자가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계속 앞으로 그 적진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하급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은 힘없는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왕개미는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주대위와 같은 상급자 내지 거대 권력자로 보시면 돼요. 자, 계속 앞에서 어떻게 계속 이것을 독촉을 한단 말이에요. 뒤쪽에서 앞으로 가라고. 마치 그것은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데 거기 꼭 맞는 속도로 작은 개미떼들이 자, 기어 나와. 자, 목을 들이미는 것과 마찬가지야. 목을 들이면 다음에 목이 잘리겠죠? 자, 그렇지. 결국 이유 없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자, 죽음으로 내몰리는 어떤 전쟁의 비극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꿈을 꾸었던 이 현중의 입장에선 결국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바로 이런 어떤 공포심을 느끼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누구를 떠나서 이 부상당한 주대의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자기는 지금 편할 텐데. 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숨이라 어떻게든지 연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목 잘린 개미들 때는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자, 거기 따라 점점 흙이 높아지면서 그의 정강이 털이 거의 묻히게 되어 있었고, 자, 초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왜 군대의 어떤 명령 이런 게 있으니까. 자, 그러다가 문득 그는 그 개미 구멍 한 옆에 따로 뚫려져 있는 쇳구멍을 하나 발견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은 꿈속에선 전혀 없었던 지금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 놓은 구멍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뭐야? 아,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재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도 어리석은 개미떼들은 그냥 본래의 구멍으로만 나오면서 목을 무수히 잘리우고 있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이 꿈의 내용은 결국 어떻게, 자, 이 문제 해결의 키 부분에 보시면, 자, 어떻게 보면 여기 어떤 에피소드 하나가 삽입되어 있는데, 자, 다른 말로 이것을 개미 우화, 이런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단 말이야. 자, 이건 현중이가 꾸는 꿈인데, 이걸 통해 결국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냐. 그가 결국은 주대의와 함께 걷는 것과 다른 방법을 강구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독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결국 이것 때문에 달아납니다. 혼자서 이제. 자, 밑에 갑니다. 현중이는 주대의를 업지도 않은 몸이지만 전신에 비지땀을 흘려요. 왜? 혼자서 고민을 하겠죠? 아, 어떻게 해서 여기 내가 혼자 떠나지?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갈까 말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을 거야. 내적 갈등이 되게 크네요. 해걸음 때 세 사람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 구워서 나눠 먹었습니다. 자, 먹을 게 없으니까 야산에 있는 지금 뱀을 잡아가지고 자, 뱀을 구워 먹었어요. 자, 다 먹고 난 현중이가 뒤라도 마려운 듯, 자, 화장실이 급한 듯, 자, 자리를 떴습니다. 자, 이게 현중이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결국 살아있을 때의 마지막 모습. 자, 결국 떠납니다. 자, 그런지 좀 만에 주다이가 김일등병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도 여길 떠나게. 김일등병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주대의를 살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한 거야, 지금 김일등병은. 자, 여기서 현중인 갔어. 기다리다 못해. 자, 기다리다 못해다니요. 뭘 기다려요? 내가 자살하기를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자, 주대인은 모든 걸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중이가 떠난 것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일등병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곁에 있어주긴 하지만 지금 내가 없다면, 주대의 자기 자신이 없다면 여기 있는 김일등병이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김일등병을 위해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현중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주대인은 김일등병의 시선을 마주 바라보기를 피하면서 자네도 어서 떠나게, 여기 떠나게. 자, 김일등병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서산에 빗긴 어떻게 지고 있는 붉은 노을을 한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다시 주대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어떤 인물이에요? 자, 끝까지 부상당한 주대이를 버릴 수 없는, 그리고 결국 없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따뜻한 인간애가 있는 인물이 바로 여기 김일등병입니다. 자, 왜? 나름대로 지금 주대이도 죽고 싶지는 않을 거야. 어떤 삶에 대한 의지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하네요. 혼자 업고 걷는 길이라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지 않았어요. 자, 지금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산길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되게 극한적입니다. 자, 조금 가서는 쉬고, 조금 가서는 쉬고 합니다. 하루 종일 걸은 것이 십리길 한 4km밖에 안 된대요.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었을 뿐이었대요. 자, 이제 구울 시간도 없어.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어떻게 개구리를 잡아서 이것을 산채로 그냥 먹습니다. 날걸로. 자, 그다음에 김일등병의 무릎은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숙여져 거의 기는 신용이에요. 지금 주대의를 업었지만 거의 기다시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체력적 한계를 느끼네요. 주대의는 김일등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그 각도에 따라 그만큼 자기의 생에 대한 희망도 점점 꺾여 들어감을 느낍니다. 아, 이제 절망적이네요, 지금. 자, 밑에 저녁 때쯤 어느 능선을 돌아가니까 앞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자, 펄럭하고 날아올랐어요. 까긋한 낭떠러지, 되게 지금 높은 절벽. 자, 이곳에서 결국 이거는 현정이는 지금 발을 헛디딘 것 같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데, 자, 발길을 돌리며 김일등병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거기에 까마귀 두세 마리가 앉아 무엇인가를 열심히 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사람의 시체. 그가 첫눈에 그것은 바로 현중의 시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혼자서 결국 살겠다고서 결국 갔다가 결국 이렇게 발을 헛디뎌가지고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까마귀 밥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이 위는 셔츠 바람이요, 아래는 군복 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혼자였던 몸이야, 지금. 외려 여기 있는 누구보다
김 1등병보다 더 간편한 복찬, 차림. 지금 여기 있는 김 1등병은 너무 힘들어서 발이 너무 천근만근 무겁다 보니까 이거 군화마저 벗어 던졌어요. 누구를 업기 위해서. 주대위를 업기 위해서. 더 가벼워야 되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현중의 상황은 상당히 나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죽고 말았네요, 지금. 자, 까마귀란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엇인가를 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는 날아갈 기미를 보이다가도 그저 까욱까욱 몇 번 울 뿐 다시 쪼기를 계속합니다. 시신을 계속 쪼는 거야. 시체 얼굴에는 이미 눈알은 없어져 떼꾸나니 구멍이 나 있어요. 아우. 자, 결국 현중이의 그 시신에서 눈알아가 지금 까마귀가 파먹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전쟁의 비극성이 그대로 이 묘사를 통해 드러나네요.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 아무데나 쓰러지듯 들어 누웠어요. 둘 다 똑같죠? 현중이가 죽지 않았더라면 혹시 우리도 살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겠지만, 자, 이 맨몸으로 갔던 현중이마저 이렇게 죽고 나니까 이제 절망적인 겁니다. 현중이의 시체를 보자 마지막 남았던 기운마저 이렇게 빠져버렸대요. 자신들의 죽음을 예가하는. 그만큼 이제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자, 잠시 후에 자, 김일등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자, 여기서 휘청거리며, 자, 비틀거리며 벼랑 쪽으로 기어가더니, 자,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까마귀를 향해 던집니다. 자, 그때마다 까마귀가 펄럭하고 시체를 떠나는 것이었지만, 곧 못마땅한 듯 까욱까욱하며 다시 내려앉는 것. 자, 여기에서 이 김일등병은 뭐하고 있어요? 비록 자기들을 버리고 혼자 떠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신을 발견된 현중이지만, 그래도 자기 옛날 동료였잖아요. 전쟁의 동료였는데, 그래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이런 식으로 드러냈습니다. 상당히 좀 따뜻한 인간에게 여기서 느껴집니다. 김일등병은 도로와 쓰러지듯 드러나 여기 버렸대요. 자, 여기도 김일등병 입장에서도 체념적이고 절망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자, 옆에 누워있는 주대위를 돌아봤어요.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이 이 중간중간에 보면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등장인물의 시점이 계속 바뀌는 부분이 생겨요. 결국 밖에 있는 서술작이긴 한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어떤 부분은 김일등병의 내면 심리를, 또 어떤 부분은 주대위의 내면 심리, 이렇게 지금 교차가 일어납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이 김일등병의 시점에서 지금 시점이 정리됩니다. 서술됐어요. 김일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는 자, 오히려 있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란 것을 몸 가까이 느낍니다. 그만큼 이제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야. 자,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기네의 눈알도 파먹으리라.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워있는 주대위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눈알을 파먹기우는 걸 보는 이보단 차라리 자기 편이 먼저 죽어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길 바랍니다. 차라리 먼저 자기가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해요. 그만큼 이제 절망적인 거야.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어요.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지금 그에게는 없습니다. 자, 모든 걸 지금 포기하고 싶은 바로 누구의? 김일등의 어떤 절망적인 내면 심리를 여기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 자, 저도 모르게 홍곤이 잠속에 끌려갔던 김일등병은 주대위가 뭐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하늘에 지금 별이 떠 있고요. 자, 저 소리를 들어보게. 자, 갑자기 자, 포소리가 들린답니다. 김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켜 귀를 기울입니다. 과연 어디선가 우레소리, 천둥소리 같은 포성소리가 들리네요, 지금. 자, 그래서 어느 쪽 편,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거 물어본 거야. 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군표야. 아군의 포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면 우리 아군이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150mm 포래요. 자, 결국 이 주대위는 상당히 지금 뭐까지 알고 있어요? 이 포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90mm 포가 있고, 여기는 150mm 포가 있는데, 이거 지금 그것까지 알 정도의 포소리를 정확히 감지를 할 정도의 그 청각을 갖고 있어. 자, 여기는 주대위의 감별이며 틀림없는 것이었다. 자,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어야 하는데, 주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40리는 가야 돼. 하루에 고작 4km를 가는데, 지금 40리면 16km예요. 너무 멀죠? 그걸 주대위를 얻고 지금 김일등병이 가기랑 그렇게 너무 멀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프라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왜? 너무나 멀기 때문에. 자, 다시 실망을 하고서 김일등병은 누워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대위의 어떤 내면 심리를 지금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주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시시각각으로.
점차적으로 자꾸 이상스럽게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어요. 자, 죽음 직전이 되니까 점점 정신이 맑아지는 거야. 자,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자, 이 어떤 상념이란 바로 권총을 사용할 때가 됐구나. 자, 이 권총 뭐 할 때 쓰려고? 누구를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서 16km 정도라면 만약에 김일등병이 나를 놓고는 못 가겠지만 내가 없다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권총을 사용하겠다는 건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겠다는 뜻이에요. 김일등병을 위해서. 왜? 그동안 김일등병이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희생을 했으니까. 자,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중이가 밤길을 서두르다 벼랑에 떨어져 죽지도 않았을 테고. 자, 또한 아무튼 이제라도 내가 자결을 해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일등병이라 하더라도 자, 혼자 몸이니 어떻게든 아군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대의 내면 심리. 자, 그는 김일등병을 향해 포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있는 힘을 다 명령조로 말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자결을 하지 않았네요. 대신에 그걸 누구를 겨냥을 했어요? 팀 1등병을 향해 겨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업고 어떻게 해라? 가라. 자, 결국 누구를 살리기 위한 이거는 결국 주대위보다는 김일등병이 어떻게 이거 다시 기운을 내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장면. 자, 뒷부분에 자 내용이 좀 빠졌는데 결국 어떻게 하냐? 가다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바로 뭐가 들리냐? 가까이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개가 짖는다는 것은 주변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사람이 산다는 얘기죠. 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소리는 지금 김일병 일등병에게는 안 들려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청각이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게 바로 여기는 주대였단 말이야. 자, 권총을 계속 들이밀면서 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민가의 불빛이 딱 보이는 지점에서 이거는 주대인은 결국 기절을 하고 맙니다. 소설은 그렇게 끝나버려요. 결국 누구도 살렸고 여기는 김일등병도 살렸고 결국 자기의 목숨도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따뜻한 인간애를 보였던 두 사람은 살게 됩니다. 지금. 자, 요 내용까지입니다. 자, 아래 포인트 1번 이야기의 서술자는 즉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자, 중간중간에 그 등장인물들이 계속 고정적 시점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따로따로 교차한다고 그랬죠? 자, 복합적인 시점에서 서술됐고 자,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뭐냐? 자, 6.25 전쟁의 이런 배경 속에서 자, 결국 어떻게 각각의 인물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이걸 보면서 자, 한계 상황 속에서도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자, 인간다움이라는 것. 자, 이것을 보여주는 작품. 자, 아래 그 꿈의 장면은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놓을 이겁니다. 내용. 자, 이 꿈 속에서 자, 여기 이렇게 떠 있는 이 태양이 있는 불모지의 땅이 나오는데 자, 목을 자르는 바로 여기 있는 왕개미는 누구에 해당이 되고 권총을 차고 엎혀 있는 바로 이 주대이가 여기 해당이 될 거고요. 자, 같은 구멍에 이 작은 개미떼는 바로 현중이와 김일등병처럼 하급자들을 의미하고 자, 옆으로 나는 새 구멍이란 결국 주대이를 버리고 떠나는 바로 이 현중이가 가는 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게요.